임금의 말에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한마디씩 하는데요. 양반가의 여인들은 비록 실행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어울우동의 더러운 행실이 세상에 드러났으니 중벌을 내려 풍속을 바로잡으소서. 선인들께서 사람을 극행에 처하는 것을 경계한 것은 누병으로 죽게 됨을 염려하신 것이었으니 어울우동의 죄악은 매우 중하여 비록 중벌에 처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인은 듣건대 어울우동의 어미도 역시 추한 행실을 하여 그 남편 박윤창이 어울우동을 가리켜 말하기를 내 딸이 아니다고 하였다 하는데 어울우동의 음란한 행실은 그 어미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의 성종이 말합니다. 어울우동은 종실의 아내로 음란하고 방자함이 거리낌이 없어 유복지친이라 하더라도 간통했으니 그 죄는 더욱더 무거운 것이다. 유복지친은 상복을 입어야 하는 가까운 친척을 말합니다. 이렇게 어우동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을 때 4년 전의 같은 날 정부시에서 아뢰입니다. 정부시는 왕족의 잘못을 살피던 관아이며 태광수 이동이 기생 영경비를 끔찍이 여겨 그의 적 박씨를 버렸습니다. 무릇 중친이 애첩으로 인해 아내의 잘못을 들어 마음대로 버려 헤어지는데 그러한 일들이 한 번 시작되면 그 폐단으로 생겨나는 해악을 막기가 어려워지니 청하건대 박씨와 다시 합하게 하시고 태광수의 죄는 전하께서 판단하소서. 그의 성종은 그대로 따르고 태광수의 벼슬의 풍계를 적은 임명장을 회수해 드리도록 했는데 4년 전에 이미 태광수가 어우동을 버렸다고 해도 임금이 이혼하라는 명이 없었기 때문에 어우동은 계속하여 그대로 태광수의 아내였고 또 종실의 여인이었습니다. 1480년 성종 11년 10월 18일 승지가 의금부에서 삼복을 마친 어울우동의 죄안을 가지고 와서 아뢰입니다. 삼복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3번 심리를 하던 일이고 그 안은 범죄 사실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어울우동이 태광수 이동의 아내였을 때 수산수 이기 등과 간통한 죄는 교부대시에 해당합니다. 교부대시는 곡식이 자라는 기간인 춘문에서 추분까지를 기다리지 않고 중재인에 대해 바로 교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승지의 아뢰에 성종은 다시 대신들에게 그 가부를 말하게 하니 영의정 정찬순이 먼저 아뢰입니다. 태형이나 장형의 죄는 비록 정해진 벌이 없다 하더라도 그에 맞게 조절할 수 있지만 사형하는 죄에 있어서 어찌 그 정도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선대에서 이와 같이 음탕한 자를 혹은 극형에 처하기도 했으나 어찌 지금에 와서 그것을 따르겠습니까? 어울우동의 죄는 비록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임금은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것으로 덕을 쌓아가는 것이니 법 밖의 형벌을 써서는 안 됩니다. 태형은 자군 몽둥이로, 장형은 원장으로 볼기를 치던 형벌인데요. 이어 도승지 김계창이 아뢰며 어울우동의 음탕함은 달리 견줄 만한 자가 없습니다. 종실의 아내임에도 같은 종실의 근친과 간통하였고 또 직업인은 여종의 남편이었는데도 간통하였으니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임금의 최측근으로 성종을 보좌하고 있는 도승지로서는 이미 그 뜻을 알고 있음에 달리 말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을 것인데요. 이어 애조 참판 등의 아래입니다. 나라의 주인이신 전하께서 형벌을 명하실 때는 반드시 법을 지켜야 하고 법 밖의 형벌을 써서 죽여서는 안 됩니다. 도승지를 제외한 다른 대신들이 죽여서는 안 됨을 아뢰자 성종이 말합니다. 이제는 풍속이 문란하여져 여인들이 많은 음행을 제멋대로 행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만약 법대로만 한다면 사람들을 징계하지 못하게 될 것인데 어찌 풍속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 옛말에도 그 사악함이 끝을 모르면 죽인다고 하였다. 어울우동이 음행을 저지른 것이 이와 같을 것인데 어떻게 중벌로 다스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의 영의정 정창순이 지체함 없이 아릅니다. 죽을 죄에 해당할 때 그 죄인의 옥사를 3번 거듭하여 심사하는 것은 살리기 위한 것이지 죽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순간의 분노로 법 밖의 중벌을 가벼이 사용하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또 풍속을 어찌 형벌만으로 갑자기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죄인에게 벌을 가하는 것은 도리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인데 만약 풍속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 어찌 형벌을 반드시 사용하겠는가? 어울우동이 음란한 행실이 이와 같기만 한데 이제 법대로만 처벌한다면 고려시대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음란한 풍속이 이로써 다시 생겨날까 두렵다. 정창순의 강한 어조에 성종이 즉시 되받는 말이 끝나자마자 도승지 김계창이 말합니다. 형벌은 각 시대마다의 상황에 따라 가볍게도 하고 무겁게도 하는 것입니다. 어울우동의 음란함이 이와 같을진데 마땅히 중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 말에 성종 또한 즉시 대꾸합니다. 맞다. 성종이 도승지 김계창의 말에 맞다고 대응한 날
곧바로 어우동은 교형에 처해지는데요. 사건이 생겨난 지 4개월이 흐르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 4달의 시간 동안 어우동의 마음은 생과 사를 수시로 넘나들고 있었을 것인데요. 옥에 갇혀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을런지 잠옷 안타까워지기도 합니다. 실록에서는 어우동의 간통 행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울우동을 교형에 처했다. 어울우동은 승문원지사 박윤창의 딸인데 처음에 태강수 이동에게 시집가 행실을 매우 삼가하지 않았다. 일찍이 태강수 이동이 은장이를 집에 불러 은그릇을 만들게 하였는데 어울루등이 보고 마음이 끌려 여종인 듯이 꾸미고 나가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사통하고자 하였다. 태강수 이동이 그것을 알고 즉시 쫓아내니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 홀로 앉아 슬피 탄식하니 한 여종이 위로하며 말하기를 사람이 얼마나 산다고 그리 애태우며 탄식하는 겁니까? 이전에 사헌부의 구시라치 책임자가 된 오정연이란 이가 있는데 얼굴도 잘생겨서 태강수와 비교할 바가 안 되고 태생 또한 천하지 않아 배우자로 삼아도 좋을 것입니다. 만약 주인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마땅히 주인을 위하여 부르겠습니다. 하니 어울우동이 머리를 끄덕여 그 후 어느 날 여종이 오정연과 함께 오니 어울우동이 그를 맞이하여 간통하였다. 또 일찍이 변장을 하고 방산수 이난의 집 앞을 지나가는데 방산수 이난이 맞아들여 간통하였고 방산수가 어울우동을 깊이 사랑하게 되어 자기의 팔뚝에 이름 새기기를 청하여 검게 물들였으며 또 단오날에는 단장을 하고 나가 돌아다니다 도성 서쪽에서 그네 뛰는 것을 보고 있는데 수산수 이기가 보고는 그 마음에 들어 여종에게 묻기를 어느 집 여인이냐 하였는데 여종이 대답하기를 내금이의 첩입니다 하여 남양에 있는 경제에서 간통하였다. 경제는 지방 관하의 서울 사무소 격의 장소입니다. 전이감생도 박강청이 노비를 팔기 위해 어울우동의 집에 와 노비의 값을 대면하고 논의할 것을 청하니 어울우동이 나와 박강청을 보고 유혹해 맞아들여 간통하였는데 어울우동이 가장 마음에 들어해 또 팔뚝에 이름을 새겼다. 또 이근지라는 자는 어울우동이 음란한 행실을 즐겨한다는 소문을 듣고 간통하고자 하여 직접 그 문해가 방산수에 심부름쳐 왔다고 거짓으로 말하니 어울우동이 공손하게 나와보고는 문득 이끌어 간통하였다. 내금이 구조는 어울루등과 바로 이웃에 살고 있었는데 한날은 어울루등이 정원에 있는 것을 보고 마침내 담장을 뛰어넘어와 서로 기대며 방에 들어가 간통하였다. 생원 이승원은 일찍이 집 앞에 서 있다가 어울루등이 걸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여종에게 묻기를 새로 뽑아 올린 기생이냐 하였고 여종이 그렇습니다 하니 그 뒤를 따라가며 꼬드기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침실에까지 들어가니 어울루등이 이름을 묻자 이생원이라 대답하였고 다시 어울루등이 말하기를 장안에 이생원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이름이라 말하는가 하자 이승원이 다시 말하기를 춘향군의 사이 이생원을 누가 모르겠는가 하였고 마침내 같이 잡다. 항록 홍천은 처음에 과거에 급조하여 광대를 앞세우고 풍악을 울리며 거리를 돌다가 방산수의 집을 지나갈 때 어울루등이 슬쩍 엿보고는 간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뒤 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자 옷소매로 홍천의 얼굴을 살짝 건드리니 홍천이 마침내 그의 집에 가 간통하였다. 설이 김희양은 길에서 어울루등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꼬드기며 희롱하면서 따라가다 집에 이르러 간통하였고 어울루등이 친밀하게 여겨 역시 그의 등에 이름을 새겼다. 밀성군의 산업이 직업인은 인근에 살았는데 기회를 엿보아 간통하려던 차에 어느 날 새벽에 어울루등이 일찍 집을 나서는 것을 보고 겁탈하려 하며 말하기를 부인은 어찌하여 어둠을 틈타 나서는 것이오. 내가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들이 모두 알게 하면 장차 큰 옥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오 하고 위협하니 공포를 느낀 어울루등이 마침내 안으로 불러들여 간통하였다. 당시 방산소 인하는 옥에 있었는데 어울루등을 위해 말하기를 이전에 유감동이 간통하였던 사례가 많아 무거운 벌을 받지 않았으니 너 역시 간통하였던 것을 감추지 않고 많이 이끌어대면 중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이것으로 어울루등이 간통하였다고 많은 사내를 줄지었고 방산수 인한 또한 어유소, 노공필, 김세조, 김칭, 김희, 정숙지 등을 지목했지만 모두 증인이 없어 풀려난 것이다. 방산수 인한이 진술하기를 어유소는 일찍이 어울루등이 이웃집에서 요양하며 살았는데 은밀히 사람을 보내 그 집에 오게 해 사당에서 간통하고 다시 만날 것을 바라며 옷반지를 주어 그 증표로 삼았습니다. 금이는 어울루등을 우연히 사직동에서 만나 길가에 있는 집을 빌려 간통하였습니다. 하였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어울루덩이 어미 정씨 또한 음란한 행실이 있을 것으로 매우 의심하였는데 어미 정씨는 일찍이 말하기를 사람이 누가 정욕이 없겠는가? 내 딸이 남자에게 현혹당하는 것이 유달리 심할 뿐이다 하였다. 이상이 실록에 기록되는 어우동이의 음란한 행실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어우동이 교수형에 처해지고 한 달여가 지나갈 즈음 종부시에서 아릅니다. 태광수의 아내 어울루등이 음행의 죄로 극형에 처해졌으니 청하건대 그 여인의 이름을 선원록에서 지우소서. 선원록은 왕실의 족보인데요. 이 선원록에 임금이 친인척에 관한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국가에서 관리하던 것입니다. 어우동은 종친의 아내였기 때문에 이 왕실 족보에 올랐던 것인데요. 교육을 받아 죽음에 이른 후에도 여전히 왕실 족보에 그 이름을 남기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어우동의 죽음 후 다시 시간은 2년여가 흘러갑니다. 수산수 2기와 방산수 이난을 방면하여서는 안 됩니다. 죄를 받은 지 이미 3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제 나라에 사면을 베풀기 때문에 석방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대관들을 설복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였는지 주변의 대신들에게 생각을 말하게 하고 정천순이 아릅니다. 종친들은 법을 어기는 것을 쉽게 합니다. 너무 급하게 방면하시면 징계하고자 했던 뜻이 없어지니 방면함을 미루시고 그대로 두소서. 이를 이어 이극중이 절충하듯이 아뢰입니다. 대간의 말은 옳으나 수산수 이기는 우연히 남대문 밖에서 만나 간통하였기 때문에 이전부터 오등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방산수 인하는 서로 간통한 지가 오래되었으니 어찌 오등에 대해 모르고 있었겠는가. 하지만 수산수 이기는 어우동을 알고 있지 못했던 것이 명백하다. 또한 어울루동을 간통한 자들을 모두 방면하지 않았는가 하니 수산수 이기도 방면하라. 어우동이 죽은 후 세월이 흘러가도 그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고 있었는데 3년의 시간이 흘러간 다음 사안부에서 아릅니다. 홍차는 태광수의 아내를 간통하여서 중벌을 받았으니 그 마음과 행동이 바르지 않음에도 감찰의 벼슬을 내리셨습니다. 청하건대 고치소서. 홍찬이 자백하였던가 그것을 살펴 다시 아뢰도록 하라. 감찰은 공무상의 비위나 비행에 대하여 감시하고 살피던 사안부에 속한 정육품의 벼슬인데요. 다시 살펴 아뢰라는 명에 우승지가 허리를 굽혀 보고합니다. 의금부의 신문 내용을 살펴보니 홍찬이 어울루동을 간통하였다는 자백이 있습니다. 어울루동이 음란한 행실은 차마 말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뜻이 있는 선비라 하여도 혹은 제대로 살피지 못해 간통하기도 했다. 내가 듣건대 홍찬은 문무에 재능이 있다고 하던데 과연 그러한가? 홍찬은 문과에 급제하였고 또 활도 찼습니다. 어울루동이 신문 받을 때 방산수의 말을 따라 여러 사람을 끌어대어 그 죄가 용서되기를 바랐습니다. 신문할 때 대사한 노공필도 있었으니 이 여인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일이 이러한데 감찰을 새로 바꿔야 할지 매우 예매하다. 다음날 성종은 다시 이 일에 대해 대신들에게 논의하게 하니 각기 아뢰입니다. 홍찬은 종친의 아내를 간통한 자입니다. 이런 자를 감찰에 임명하면 옳지 않습니다. 어울루동의 행실은 몸을 파는 천한 기생과 다르지 않았기에 홍찬이 죄를 얻는 것은 참으로 애매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 죄가 정해졌으니 감찰이 되게 하면 마땅치 않습니다. 그의 성종이 말하는데 어울루동은 이름을 현비라 바꾸고 그 행동함이 창기와 같았으며 홍찬이 그것에 연루되어 참으로 안타깝다. 그러니 벼슬기를 터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임금의 이 말에도 대신들이 반대하니 성종은 결국 홍찬을 감찰에 임명했던 것을 철회합니다. 이제는 세월이 훌쩍 흘러가 8년이 지나간 다음인데 조정이 다시 발칵 뒤집힌 사건이 일어나 도승지가 아뢰입니다. 의금부 제수 박성근이 제 어미 정씨를 죽인 죄와 여종 악덕, 사내종 내은상, 내은동이 함께 모의하여 정씨를 살해한 죄는 모두 능지처사에 해당합니다. 능지처사는 대역죄나 폐륜을 저지른 자에게 내리던 극형으로 죄인을 죽인 뒤에 머리, 몸, 팔과 다리의 6부분으로 토막내서 지방 각지에 돌려 보이던 형벌입니다. 박성근은 바로 어우동의 오라비이고 정씨는 어우동의 어미입니다. 그의 성종이 말합니다. 박성근 등이 제 어미를 죽인 죄는 절대 살아날 수 없는 것이니 재심하지 말고 대신들에게 보이도록 하라. 도승지가 다시 아릅니다. 박성근의 처는
박성근에게 순종하지 않아 박성근에게 형벌을 가하며 신문할 때에도 그 옆에서 질책하며 말하기를 너는 마땅히 빨리 죽어야 한다. 너는 항상 나를 버리려고 했지만 내가 양반인 까닭으로 어쩌지 못했던 것뿐이었다 하였는데 대개 말하는 것들이 박성근의 일에는 관계되지 않는 것처럼 하여 의금부 관리들마저 그런 행동을 매우 미워하여 모두 말하기를 박성근의 첫 또한 죄를 주어야만 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박성근의 집안은 사람의 집안이 아니다. 그 처도 아울러 신문하여 함께 죄를 정하도록 하라. 이 일에 대해 사관은 다음과 같이 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성근은 박윤창의 아들이고 음녀 얼우동의 오라비이며 음주현에서 살았다. 그 어미 정씨 또한 음란한 행실이 거침없어 박성근이 어릴 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어미가 잠을 잘 때 발이 내신 것을 본 적이 있다 하였는데 정씨가 이를 알고 미워하여 밤이면 반드시 박성근을 상자 속에 가두었고 있는 것과 먹는 것이 모두 종들의 자식과 다름이 없기만 했다. 박성근이 성인이 되어서도 토지와 노비를 적게 주어 성근은 이를 원망하였고 사촌형 집의 종들인 내은산, 내은동과 공모하여 정씨가 그의 조카 집에 가 있을 때 마침내 내은산, 내은동을 강도인 것처럼 위장하여 가 죽였는데 박성근은 곤장을 맞으며 신문 받던 중에 옥에서 죽었다.